오늘 저희 팟캐스트 진행하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출연을 수락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하. 네.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디프로그 인테리어 스튜디오의 디자이너로 있는 팀장 장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프로그에서 현재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어떻게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누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상준 주임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이게 뭐 일반적인 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좀 운도 좋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운이 좋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딛었기 때문에 네. 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뭐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제 인테리어에 이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네. 좀 늦었다고 늘 생각했어요. 시작하는 게. 음.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거의 20대 후반, 30대 뭐 초반, 뭐 거의 30대 뭐 이럴 때여가지고 이제 뭔가 처음에는 대학교부터 가야 네네. 제대로 길을 밟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이런 줄 알아서 좋아만 하고 이제 취미로 이제 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항상 관심만 갖고 제 주변만 꾸미고 이제 살다가 네. 30대 이제 후반쯤에 가면서 이제는 그냥 망설이기보다는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제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 네. 그냥 정말로 이제는 그냥 못하겠다. 내가 그렇지, 아무리 그렇지. 뭔가를 갖고 있어도 어쨌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를 했어. 제가 뭐 집 했던 거랑 제 주변을 꾸몄던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제 만들어서 한 1개월 동안 다듬고 그럼 총 7개월이 걸렸네. 네, 포트폴리오 7개월이 만드는데. 걸렸어요. 그 7개월짜리 포트폴리오였거든요. 페이지가 네네. 7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어쩐지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더라고. 네, 너무 네. 진짜 장난 아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근데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데서나 일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 와중에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은 다 무슨 사무직 위주의 일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무슨 자신감인지 동네에 그냥 아무 데서나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회사들 포트폴리오를 막 이제 하나씩 뒤졌어요. 가까운 네. 데서부터 이제 뒤져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그 인테리어 쇼는 사실 그 전에 알았어요. 네네. 인테리어 쇼 1기 모집하고 이 전에부터 인테리어 쇼를 알았고 인테리어 쇼를 모집하는 그 인원의 네. 자격 요건에 네. 인테리어를 현재 직원이거나 네네. 대표거나만 네.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때 진짜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제 뭘 증명할 수가 없으니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아쉬웠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쇼 카페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 1년 정도 지나서. 그쵸. 네. 그때 이제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위주로 봤어요. 거기서 이제 구인을 하는 회사들 위주로 이제 보다가 디프로그를 발견했어요. 네, 디프로그를 발견을 했는데 마침 딱 우리가 거기 올렸을 때인가 보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현장 감리를 뽑는데 그쵸, 그것도 이미 뽑은 거예요. 이미 그 인원을 구인했어요. 그치, 우리 딱 구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댓글에 네. 구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왜냐면
저는 이제 회사도 가깝고 정말 한 500m 거리. 그러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회사도 가깝고 포트폴리오 회사의 포트폴리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의 방향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회사만의 색이 있고 강점이 있고 너무 배울 수 있는 어찌 보면 저는 초보자인데 네. 확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또 아쉬운 거죠. 아쉬운 채로 한 달을 보냈어요. 한 달을 보내다가 또 문득 이제 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또 주저하는 게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한 번 더 용기를 냈어요. 이미 그 구인 완료된 그 글에 있는 이메일 주소와 네.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이메일 먼저 보내서 네네. 글을 많이 썼어요. 제 포트폴리오 첨부해서 메일을 썼어요. 근데 이메일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담당자한테 이제 문자를 또 보냈어요. 이제 보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네. 진짜 보내고 한 30분도 안 돼서 네. 답장이 왔는데 네. 포트폴리오가 자기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표님한테 한번 보여드려 보겠대요. 그래서 와 그때 이미 한 번 놀라고 왜냐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회사가 일도 바쁘고 다 이미 구인 끝났는데 이제 에이 뭐 이제 와서 뭐 연락하냐 늦었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답장 읽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대표님한테도 그거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되게 그때 되게 떨렸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단가 6시인가 그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네. 전화가 와가지고 대표님 갑자기 면접을 보세요. 네네. 그래서 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준비를 했어요. 원래 집에 가는 길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는 가까우니까 딱 갔는데 대표님도 이제 저는 익숙하죠. 이미 가기 전에 프로 영상을 다 봤으니까 네. 이미 한 몇 네네. 번씩 봤죠. 네, 내적 지원할 때. 친밀감이 네, 있는 이미 저는 상태. 얼굴 많이 네, 봤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알았지만 전무님도 이제 옆에 계시고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뭔가 면접을 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되게 분위기도 되게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뭔가 면접만 봤는데 이미 뭔가 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됐다. 네. 느낌 왔다. 네. 네.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네. 이미 나가면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나가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제 부족한 점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작을 됐죠. 그러면서 인테리어가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관심도 가고 하니까 오히려 처음에 되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더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딱 그날이 생각나거든요. 저희가 현장 마감하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매니저님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또 누가 구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많이 했겠죠. 구인을 이렇게 이력서 넣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또 이건 특이 케이스로 전화를 매니저님 했더라고요. 근데 포트폴리오도 되게 괜찮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전무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와서 그래? 그럼 전화번호 좀 줘봐. 해서 바로 전화를 했지 상윤 씨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집이 근처니까. 근데 또 바로 또 올 수 있대. 만약에 그때 바로 안 왔으면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예. 근데 또 바로 오셔서 그냥 바로 면접하고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회사 내에서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해주셔서 그때랑 지금 오셨을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 회사 정말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로서 감사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우리 회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고 본인도 더 발전하면서 회사도 발전하고 같이 커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상준 씨가, 우리 상준 주임님이 어떻게 인테리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우리 장준호 팀장님, 요즘에 뜨거운 핫한 아이콘으로, 디프로그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1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음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밴드부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작곡 전공으로 쭉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제 노래 욕심이 생겨서 뭐 곡 쓰면서 이제 싱어송라이터 활동도 하면서 뭐 앨범도 내고 소속사 들어가서도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뭐가 부담스럽냐면 그 가수라는 게 네. 가수라는 직업이 부담스러워졌다. 네, 그게 예전에는 그 밴드부 할 때 그렇게 막 환호 갖고 이런 것들에 너무 행복하고 그 희열감으로 어떻게 보면 음악을 쭉 이렇게 원동력 삼아서 해온 건데 그렇죠. 어느 날인가부터 이 기대치를 제가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옆에서 보면 저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네. 물론 저도 뭐 재능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음악 하진 않았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하기는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좋아하는 애랑 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것도 되게 컸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관객들 막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 어떻게 보면 많지만 저는 한 평균적으로 뭐 적게는 뭐 20-30명, 뭐 많게는 뭐 이제 뭐 몇백 명, 뭐 그 정도 단위에서의 공연도 해보고 뭐 아니면 뭐 어떤 행사를 가면은 뭐 더 많은 단위에서의 공연도 해보고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관객들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공연을 하는 그 순간 자체만 행복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인생이 그렇게 막 행복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근데 이 길로 성공을 한다는 거는 그거의 끝판왕인 뭐 연예인처럼 뭐 네. 되어야 네네. 제가 삼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뭐 엄청 행복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또 뭐 이렇게 그때가 31살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되게 이른 나이도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그쵸. 31살에 그쵸. 해오던, 고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고민을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병원 갔는데 뭐 병원에서도 제가 그때 막 잠을 엄청 못 잤어요. 저희 좀 전에 저 주인님한테 어떻게 잠을 못 잘 수 있냐고 하지만 저도 되게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거는 그 직업적인 우울증 증세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뭐 나아지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내가 목표로 한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플러스 내가 이거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재능이 엄청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게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들면서 이제 그게 계속 뻗쳐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31살 9월일 때 소속사 계약 기간이 딱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이제 공연을 하고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돈 벌어야지 하고 뭐 어디 이제 방탈출 카페 알바 들어가서 방탈출 카페 점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공연 다음 날 바로 일했거든요. 네, 음악을 관둔 다음 날부터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일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방탈출 카페에서 일하다가 거기에 있던 그 이제 방탈출 카페 체인 대표님이 이거 테마 하나 만들 건데 너가 한번 이렇게 뚜까뚜까 인테리어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또 점장으로서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뭐라도 하겠다 나 무조건 하겠다. 그래도 열의가 있었네. 그쵸. 저는 그때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럼 내가 뭐라도 직업적으로라도 뭔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인테리어 할래? 근데 해서
그때 이제 그 제 친구랑 둘이서 막 유튜브 보면서 그 폴라베아 전 실장님 그거 보면서 뭐 다루기 재는 법, 뭐 무슨 뭐 페인트 가게 가가지고 페인트 사장님한테 여기엔 뭐 발라야 되나요? 막 물어보고 찾아보고 뭐 전기 배선도 그때 막 혼자 그냥 막 보고 하면서 그때 막 뚜까뚜까 하고 뭐 칠도 하고 막 둘이서 막 그렇게 2달 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하청으로 일하고 있던 인테리어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에 그 이제 방탈출카페 대표님이 소개를 시켜준 거죠. 너 그럼 이쪽으로 일을 그냥 계속 해볼래? 그래서 네 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30살 그때까지 31살 그때까지는 꿈을 쫓았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이제 현실에 부딪힌 거지. 딱 그때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30살 그쯤이 되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꿈을 쫓는 게 맞나?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이제 돈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또 다시 약간 그렇게 돈 위주에서 약간 또 꿈으로 돌아서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같은 꿈만 쫓는 거는 조금 어렸을 때는 그것도 되게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만 지금은 되게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너무 또 돈만 쫓다 보면 되게 또 회의가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임계점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자리도 잡고 여기에서 이 직업을 갖고 또 꿈을 꾸는 건 되게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이제 음악 할 때는 꿈을 쫓았을 때도 네. 그 꿈을 되게 엄청 소박하게 꿨어요. 이게 처음에는 뭐 락스타가 되겠다고 시작을 하지만 점점 제 주제와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락스타의 꿈이 이제 작은 공연장 하나 채웠으면 좋겠다. 이제 점점 그렇게 내려가 있고 또 자신감도 계속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동력은 꿈을 작게 가지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질 않아서 멈췄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을 쫓아서 하는 거는 저는 엄청 큰 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실제로 큰 동력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목표로 계속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진짜 그 돈의 목표를 이루려면 그 돈이 목표가 되면 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마 또 대표님이랑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뭐 저희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하면 결국 어쨌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의 최고가 되고 네. 그쪽으로 오히려 더 큰 꿈을 꿨을 때 그게 동력이 좀 지속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서 네. 대표님과 함께 좀 큰 꿈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비효율적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같은 꿈을 갖고 같은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그 꿈이 금방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 정말 우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이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들이 어떻게 인테리어 일 시작하게 됐는지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상윤 씨랑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적 빨리 현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직이 있는데 지금은 현장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현장에서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 회사 내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장에 있지만 나중에는 디자이너로 전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지. 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현장도 해보니까 네. 현장 너무 재밌고 네. 원래 또 제가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들거나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작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네네네. 뭐 목공도 좀 길게 해봤고 뭐 이렇게 철제 작업 같은 것도 해서 뭐 가구도 만들어보고 뭐 열곡도 해보고 용접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원래도 다양하게 좋아하다 보니까
현장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감직끼리 만났을 때 네. 내가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인테리어는 항상 유기적으로 앞뒤 공정이 계속 얽혀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조율을 이제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언제까지 뭐를 준비를 딱 맞춰놔야 일정이 차질 없이 이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흘러가잖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에 있을 때는 뭐 노트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6시가 넘으면 저는 이제 네. 원래도 인테리어를 좋아하니까 네. 약간 취미생활로 전환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사무실에 이제 가가지고 막 팀장님은 항상 자주 계시고 팀장님하고 막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뭐가 어떻게 되면 좋겠더라 막 이러고 팀장님도 막 이번에 이거 했는데 어떤 거 같냐. 그러니까 저희는 참 저희 회사가 좋은 게 되게 다들 친절하면서 예의도 있으시지만 되게 스스럼이 또 없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은 뭐 하니까 너는 딱 거기까지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너 이런 거 관심 있어? 너도 가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뭐 좀 뭔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개방적이고 대표님도 이제 좀 제가 정말 이제 뭐 인테리어 관심은 많았지만 네, 현장 네. 돌아가는 거를 제가 뭐 처음 들어와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도 모를 때 갑자기 너 저기 이제 한번 해봐. 딱 하셨을 때 되게 황당하면서도 갑자기 약간 사명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내 생각보다 너무 빠르지만 뭔가 다 경험이라 생각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되게 금방 또 적응이 되고 다들 잘해주시고 제가 뭔가 하려고 해도 네. 안 돼 이게 아니고 항상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뭐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뭔가를 제시했을 때 되게 좋았다 하면은 이제 그게 채택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장을 함에 있어서도 뭐 그냥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주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디자인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니면은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막 이렇게 던졌을 때 팀장님이 또 그걸 되게 귀담아서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고 막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무 희열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현장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들어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그게 만들어진다는 게. 그래서 진짜 막 주말에 준비를 잘 해놓으면 빨리 다음날 월요일에 빨리 가서 막 우리 공무원장님한테 막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달라 했을 때 또 만들어 줘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지만 이제 제 지시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또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된다. 그런 거 보면서 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원래 팟캐스트가 이래요. 계속 떠들다 보면 질문이 뭐였지? 나도 어디 나가면은 그랬어. 근데 내가 좀 막 떠들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딱 이러면은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질문한 사람도 질문이 뭐였지?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하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개포자이 할 때도 네. 막 팀장님하고 진짜 늦은 시간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네. 10시, 12시 막 고객님한테 막 고객님이 이 통화가 좀 힘드신 상황이 있다 보니 12시에 통화하기도 하고 그럼 막 팀장님하고 막 그때까지 막 이제 또 막 얘기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님 이제 생각하신 것도 막 이제 고민해 보면서 막 있는데 그때도 저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요번에 그 개포자이 쪽에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가 이제 신축이었는데 이 두 분이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두 분이 더 친해졌다고 해야 되나? 원래 친했는데. 이 두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 개포 자이가. 저도 거기 가서 진짜 너무 감동했었고, 뭐 저희가 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평가를 하기로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정도였어요. 예. 정말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미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런 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뭐 베스트란 없겠지만 디테일의 마감 퀄리티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보다 더 잘하는데 전 못 봤거든요. 저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두 분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멋진 작품이 나왔고, 또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갖고 또 오픈하우스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해서 오늘 와서 보신 인테리어 관계자 및 뭐 다른 인테리어 회사 대표분들도 엄청 감동하셨고, 와, 너네 수준이 이 정도구나 막 이렇게 좀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두 분이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든 현장이라 생각하고, 결국에는 또 우리 회사가 만든 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한 발자국 올라갈 수 있게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상준 씨가 이제 뭐 디자인 얘기하면서 방금 전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운이 좋았어. 어떻게 보면 현장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게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 저였으면 절대 안 했어요. 차라리 일을 안 받았지.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입 사원한테 현장을 맡길 수 있던 거는 저희가 나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거를 체계화를 시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에 우리가 테스트도 했었고, 근데 또 상준 씨가 굉장히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그거를 보고 너무 잘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해서 지금은 뭐 척척 박사잖아요. 알아서 다 하고. 그리고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 그 상준 씨가 어떤 거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수용을 잘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제안을 너무 정성스럽다는 거는 일단 진짜 딱 봐도 정성스럽게 스케치업도 정말 디테일하게 막 각재 하나, 막 판재 하나까지 그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저도 그걸 보고 일단은 또 감동이죠. 와, 이렇게까지 또 보통은 현장에서 퇴근하기도 바쁜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음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감동스러웠고, 그거를 딱 봤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야.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또 좋은 방법인 거는 당연히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디벨롭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진 거지 뭐 아무 얘기 던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매사에 되게 정성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현장 감리자 역할이잖아요. 현장의 대장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쪽에서는 디자이너가 더 위고 이게 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남자와 여자처럼. 저도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네. 그 남자 여자와 다름이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전 상준 씨 현장 갈 때마다 전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왜일까요? 정답. 뭐예요? 너무 깨끗해요. 맞아요. 주임님은 항상 현장 정리를 잘 하니까 본인이 막 다 하고, 이거를 안 해놓고 계속 쌓아놓으면 엄청 하기 힘들잖아요. 사람 불러도 하기 힘들고. 근데 하루에 5분, 10분? 그 정도만, 10분은 5분 넘잖나요? 한 10분? 10분? 10분 정도? 그쵸? 예. 그 정도만 현장 정리를 해도 본인은 어느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해요? 현장 나가면? 지금은 네.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네네네. 지금 좀 바쁜 시기니까. 지금 좀 그런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네. 그냥 하루에 내가 현장 나가서 청소하는 시간 한 몇 분 정도인지. 이제 아침에 이제 그날 해야 될 거를 이제 출근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뭐 발주할 거 있으면 발주 다 됐고, 뭔가 좀 이렇게 빈 시간들이 생겼을 때 마다 조금씩 해요. 뭐 옮겨놓고, 이러면은 폐기물을 어느 타이밍에 불러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몇 분 걸려? 다 합치면 그래도 한 30분은 30분 정도? 하루에 청소하는 시간 30분 정도? 그렇군요.
막 5분 반장님이 이렇게 뭐 해놓으면 그거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그 눈에 보일 순간순간 때마다. 네네 눈에 보일 때마다 그쵸. 그걸 반장님이 또 치우시면 또 맞아요. 돈 낭비, 시간 낭비.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현장을 다 했었잖아요. 저도 맨날 가면 저는 청소했어요. 예, 물론 저는 이제 내 할 일이 다 끝나면 그럼 먹고 막 다르게 팍 던지면 저쪽 가서 주워서 이제 담아놓고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썰어서 이제 톱밥 생기잖아. 그것도 청소해. 어차피 또 생겨. 그래도 해. 예, 그래도 해. 어차피 생길 건데 뭐하러 해? 이렇게 따지면 뭐하러 세수해? 뭐하러 똥 닦나? 계속 똥 싸고 계속 얼굴 더러워질 건데? 똑같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청소를 해줘야 현장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럼 일하는 사람들 능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정리가 돼 있으면은 기분도 되게 좋고, 뭔가 더 현장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정리를 계속 해둬야 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함부로 더 못하시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들었어요. 본인들도 조금 치울 수도 있고. 네, 뭐 그쵸? 이렇게 뭘 놓더라도 뭘 자른 걸 세워 놓더라도 그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커팅하고 그냥 이렇게 둔다면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된 느낌이면 그 정리된 곳에 던져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막 버리기 미안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너무 깨끗하면. 맞아.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준 주인님이 이렇게 현장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거 청소하는 거 이게 뭐 하는갑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표본을 보여주셔서 저희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들도 가서 이제 본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좋은 거니까요. 이런 걸 배워야죠. 나쁜 걸 배우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나쁜 거에 조금 빨리 전염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헛소리였고 어쨌든 자 우리 이제 준호 팀장님, 어쨌든 인테리어로 이제 딱 전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또 우리만의 또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상준 씨와의 스토리도 있었잖아. 이게 진짜 더 어떻게 보면 운명인가 봐. 그쵸? 이 두 분이 좀 특이하게 입사한 케이스야.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또 준호 팀장님도 그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어요. 네. 이제 첫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네. 이제 좀 사정이 그 인테리어 회사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게 되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그때 제가 좀 갈증을 느꼈던 게, 네. 그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현장 디자인을 한다든지 뭔가 고객님들한테 이런 레퍼런스를 보여드릴 때 그때는 그 회사는 이제 캐드나 스케치업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스케치도 안 했다고요? 네. 그래요? 캐드도 그럼 뭘로? 비슷한 사진의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이전 현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이야기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 좀 아쉬웠던 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이랑.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소통이 정확한 소통이 서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주면서 뭘 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고. 물론 작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뭐 특히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때는. 이게 기본 공사, 최적화 공사죠. 최적화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제가 설명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일정만 잡아놓으면 알아서 와서 하는. 다 잘 해주시기 원래 하던 때문에, 대로 하는.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에선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무튼 고객님들과의 소통에서 좀 문제를 느껴서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건축과 뭐 양성과정 뭐 그런 아카데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 7개월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주 5회 하루 7시간인가? 완전 개빡세네. 네, 그래서 그 내내 그거만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좀 빡세게 공부를 했죠. 그때 이제 스케치업, 캐드, 뭐 맥스, 뭐 레빗, 뭐 등등 좀 프로그램들이랑 뭐 3D 렌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 배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자격증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때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다음 회사 두 번째 회사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많은 프로그램을 배우셨잖아요. 씁니까? 거의 안 쓰죠. 그쵸. 쓰는 것만 쓰죠. 네, 우리는 딱 스케치업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스케치업과 이제 캐드 일부. 그쵸. 캐드는 정말 필요할 때 좀 정밀한. 엔스케이프. 그쵸. 엔스케이프도 요즘엔 조금씩 쓰고 있기는 한데, 알파 예, 요소죠. 알파선이고 메인 프로그램은 이제 스케치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발주 넣고 할 때는 이제 캐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고, 엔스케이프도 뭐 이제 제안서 최종적으로 할 때 종종 있는 그 정도. 그쵸. 네, 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사실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저도 지금 이제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회사 들어가서 두 번째 회사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그런 회사였어요. 거기는 이제 인테리어 보통 우리가 최적화 전문 회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회사가 있고 인테리어에도, 예, 그럼 거기는 디자인 회사였던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디자인 회사였죠. 네네. 왜냐면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드리려고 저희는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 다루면서 네. 고객님이랑 소통도 하고, 그리고 뭐 마감재 이제 디테일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회사 나름대로의 룰도 있었고, 그래서 잘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끝날 때쯤에 네. 이슈 아카데미 모집 공고를 보고 또 욕심이 나서 근데 저는 배울 땐 그냥 회사를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겠다 하고 이제 그게 작년 1월이네요. 작년 1월인가요? 재작년 1월이 작년 1월인가 보다. 작년 1월에 이제 이슈 아카데미 들어가서 공부하고 4월에 네. 들어왔죠. 작년 4월에. 지금이 7월이면 1년 3개월. 1년 4개월.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1년 4개월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 네. 근데 맨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졸라 오래된 것 같아. 어떤 친구들보다도 더 그치. 가깝죠. 무슨 뭐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나 뭐 누구보다도 맨날 누구보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난 느낌은 한 5년 된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주임님은 입사한 지 얼마 됐죠? 저는 작년 9월이니까 작년 9월. 두 분이 5개월 차이야. 10개월. 네, 그렇군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작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한지 뭐 1년 4개월 됐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해? 물론 입사한 지 이제 주는 디자인 1년 4개월이지만, 뭐, 경력이 별로 안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뭐 오랜 경력이 있어야만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만 해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현장들처럼 아까 앞서 얘기한 개포자위처럼 누가 와서 까봐 막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본인의 열정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래는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결론은 내가 다른 걸로 지으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일단 또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겠죠. 네. 네. 수원 팀장 그래서 이제 네. 저희 회사까지 오게 됐을 때 또 입사하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지원서를 처음 넣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같이 면접을 봤잖아요. 네. 대표님이랑.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뭐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 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 기간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슈 아카데미 그때 끝나기 2주 전인가 때였어요. 졸업도 하기 전이었지. 그쵸.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정리하고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대표님이 정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직접 또 그걸 체험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그때 저희 또 그 인쇼 뭐 이렇게 졸업 작품, 그쵸. 네, 작품 하려던 현장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서 우선 갔는데 저는 그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우선이었다는 생각이어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면서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그때 약간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 아니, 우리 회사 안 온다고? 약간 막 이런. 왜냐하면 저도
저희 회사에 원래 이제 기존의 인원들이 있는데 되게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다. 꼼꼼하고 약간 학자 같은 느낌. 예. 우리는 약간 너무 뭐랄까 쌍남자 같은 느낌들 막 그냥 현장에 가서 부딪혀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정리하고 조금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학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내심 되게 기대했거든요. 또 나름 그때 우리 인쇼 아카데미 또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쇼 그런 디테일을 구사하는 회사인데 특별한 교육 없이도 바로 투입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안 온다고 하니까 제가 막 카톡을 보냈죠. 그래서 카톡으로 왔어. 맞아. 전화 온 것도 아니었어. 못 온다고. 맞죠? 그래갖고 못 온다고 하길래 그래서 나도 막 문자를 보냈지. 너무 아쉽다.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막 그랬더니 난 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웠지. 근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문자를 보고 자기가 감동을 했다. 예. 이게 내가 필요로 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 출근하겠습니다. 딱 이런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해서 이제 그때 들어와가지고 우리 졸작 같이 하면서 참 졸작할 때도 힘들었었는데 거기 그쵸? 그 유명한 조폭 사건 있던 그 현장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또 준호 팀장님 트럭 끌고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폐기물 치우고 청소하고 그런 잡일부터 해서 1년 4개월 만에 양복 입고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네요. 좀 빠르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진짜 제 성격이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때 포트폴리오 제 이력서에도 적어놨을 거예요. 자기소개에 좀 신중한 스타일이라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배워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게 나름 되게 귀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현장이 더 귀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모든 선택이 다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의 또 장준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 이번에 개포 영상에서 기타 치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영상 즐거이 봐주고 계세요. 지금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 저도 참 내가 음악했던 게 또 여기서 이렇게 쓰이네. 역시 어딜 다 안 버리길 잘했네.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맞습니다. 빗자루질도. 맞아요. 맞습니다. 또 우리 상준 주인님이 그래도 짬바가 있잖아요. 짬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상준 주인님 일하는 거 이렇게 쭉 보면은 짬바라는 게 꼭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저것 해봐서 잔재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요령, 사람들 간의 관계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챙기니까 또 같이 일하는 협력회사 다른 사장님 내지 뭐 반장님들이 또 상준 씨를 굉장히 리스펙하고 또 현장에 잘 움직이는 게 이게 짬바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 현장이 거기가 34평 3베이 현장이었나? 4베이였나? 4베이였다. 포베이였어요. 4베이 현장인데 약간 우리끼리 얘기하는 준신축 현장. 그렇죠. 근데 거기가 그래도 제가 그 현장을 상준 씨한테 맡겼던 거는 비교적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현장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막 레이아웃을 크게 바꾸거나 뭐 목공이 엄청 많거나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사하는 디테일들 그 쉽지 않잖아요. 알면 채택되면 별게 아니지만 처음 해보면 그걸 다 지키면서 현장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도 처음 맡아서 정말 본인이 꼼꼼하게 준비했잖아요. 제가 스케치업 도면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그렸잖아요. 본인이 다. 제가 아마 한번 다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다시 뭐 그리기도 하고 이제 기존에 저희 뭐 임정빈 시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리셨던 것들 다른 파일도 다 저희 이제 단톡방에 그 뭐 스케치업 파일 같은 걸 자주 올리니까 그런 것도 다 열어봐가지고 어디는 어떤 치수로 하고 어디는 어떤 치수로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참고를 좀 쭉 해놓고 그러고 이제 현장에 갔어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첫 현장이니까 제가 좀 비교적 자주 가기도 했었고. 맞아요. 근데 맨날 가서 보면 물론 놓친 것도 있기는 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정말 너무 잘했고 거기가 또 시간도 약간 촉박한 현장이었는데 맞아요. 그 기간 안에 또
어쨌든 현장도 잘 나왔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객 간의 관계, 고객과 우리의 관계, 소통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주셔서 그 클라이언트 분도 너무 상준 주임님이 잘해주셨다고 막 칭찬하면서 막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꽤 많은 현장들을 했어요. 저는 뭐 아까 그 뭐 돈이니 뭐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꿈과 꿈이니, 돈,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뭐 돈보다도 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얻어가는 성취감도 너무 크고 소중하지만 이제 막 고객님들이 되게 만족해 할 때 아니면은 고객님하고 막 소통이 잘 돼서 뭔가 쿵짝 뭔가 느낌이 되게 그런 기분이 좋은 시너지들이 날 때 그럴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되게 어찌 보면 꿈꿔왔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막 제 집 아니고 네. 제 돈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이제 뭔가 꾸며나갔는데 그 사람이 또 만족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통들이 너무 이제 삶의 활력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일이 그냥 거의 삶인 느낌이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서 이제 좀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인테리어라는 일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진짜 힘들어. 소위 그런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다 갈아 넣은 사람들이고 우리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밤 10시예요. 10시인데 현장 끝나고 야근하다가 또 이거 찍기 시작한 거잖아. 거의 뭐 인생을 갈아 넣었지. 그냥 인테리어에. 그리고 또 상윤 주임님이 고객이랑 관계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인테리어잖아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저희도 놓치는 것도 있고 약간 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관계가 안 좋다면 완전 이제 또 싸움이 나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이렇지만 근데 관계가 좋으면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예. 뭐 좀 실수하거나 이래도 죄송해요 이거 또 어떻게 고칠게요 그러면 네 천천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만약 관계 안 좋았어 봐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나한테 전화 와갖고 막 만약에 여기 현장 여기저기서 그런 거 터졌어 봐 그러면 저 못하죠 이 일.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나름 또 저는 여러 개의 현장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 현장마다 일이 터져. 근데 이거 결국엔 다 내 책임이잖아. 그러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되게 감사하고 좋은 점이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희 회사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표님이 항상 되게 뭔가 행복해 하셨을 때 뭐 이제 저녁에 막 회식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술 먹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말할 때도 되게 행복해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 네네. 야 거기 그러니까 뭐 어디가 잘 나왔다 이런 칭찬은 뭐 늘 잘해주죠. 버프를 엄청 걸어주시는 타입이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도 딱 야 너 그때 그 고객님 표정 봤냐?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고객님이 행복해 하셨을 때의 그 순간들을 막 짚어주시면서 이 맛에 막 인테리어 하신다. 딱 이런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야 우리 이번 현장에서 진짜 뭐가 잘돼서 뭐 잘했다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그런 포인트가 맞으니까 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주를 담당해서 저희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 인생에서 엄청 긴 시간을 머무를 곳을 만들어주는 건데 맞아. 그거를 그 들어갈 사람이 엄청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그 보람의 정도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아. 네. 지금도 저희 이번에 끝난 서초 현장에서도 고객님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런 걸 엄청 한 명 한 명 짚어가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되게 감동이고 그쵸. 그리고 또 저보다 그 현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뿌듯할까
사실 그거 없으면 이 일 못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컴플레인 받으면 못 한다. 이게 반대로 이런 보람을 못 느끼면 네,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 우리 모든 직원들이 제가 요구한 대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부탁도 아니고 요구도 아니고 제가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다 해줘서 고객이랑 소통을 열심히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다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설사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잖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도 관계가 좋으면 다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회사, 또 고객들에게 더 정말 가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다들 다 성장하고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잘 될 거야. 큰 꿈을 네. 이제 이루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또 계획한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해갖고 또 그 꿈을 또 이루고 이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다 옛날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같이 한 몇 년 됐지? 이거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20년이 됐어. 혹시 느낌은 100년 된 것 같은데 약간 지금 1년 봤는데 거의 1년씩 봤는데 뭐 한 5년 만난 것 같은데 20년 되면 거의 100년 같이 있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숫자가 3개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 그러니까요. 네. 또 우리 다 100... 장수하는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 다 100살 넘게 살 텐데, 그쵸? 네. 좋습니다. 또 원래 우리 팟캐스트 주제가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정보를 줬으면 해서 찍고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아, 그래. 처음에 준호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아니지 상준 주인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인테리어 관련 학과를 나와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역시도 비전공자고 예. 또 여기도 뭐 이런 인테리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곳을 전공을 하셨고 준호 팀장님은 정말 상관없는 예,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꼭 인테리어 학과를 나와야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건 것 같아. 네, 저도 물론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 건축과를 나오고 뭐 실내 디자인과를 나오고 하면 물론 좋겠죠. 더 도움이 되겠지 당연히. 당연히 예. 뭐 미리 배울 것도 배우고 자격증도 배우고 뭐 좋은 교수님 밑에서 다양하게 이제 접근하는 것들도 배우고 해서 참 좋지만 뭐 사실 요즘에 보면은 대학교 전공 따라서 사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으면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뭐 말한 것처럼 100세 시대에 직업을 뭐 80년 동안 그냥 쭉 유지할 일도 뭐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직업도 뭐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사실 그 이제 프로의 단계에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프로의 단계에서 된다고 봤을 때는 그게 뭐 50년이 지나야 프로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론 그 기간을 죽어라 열심히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당연히 또 그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 저 이번에 그 개포 가서 제가 기타를 치고 영상을 찍고 하는 것도 아마 제가 그 음악 했었을 때 뭐 뮤직비디오도 찍어보고 뭐 저도 막 팟캐스트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다면 또 좀 여기에서 아마 많이 더 힘들어 했을 거고 더 하지도 않고 싶어 했을 거고 이게 분명히 좋은 영향으로 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작곡했었잖아요. 작곡이 인테리어랑 비슷한 게 많아요. 작곡도 제 손으로 모든 악기를 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만든 멜로디 코드를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디자이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완성이 되고 그럼 이걸 컨트롤을 잘해야 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동떨어진 것 같은 음악에서 요 인테리어도 요렇게 오지만 이 전에 건축
결과를 나오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또 자기만의 또 무기가 되고 색깔이 돼서 또 자신만의 또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도 뭐 또 전에 하셨던 것들이 또 분명히 도움이 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네. 진짜 하나도 헛된 건 없지 살면서. 네. 전공은 꼭 막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닌데 인테리어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시작하면 되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일단 스케치업만 하실 줄 알면은 인테리어 회사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부딪히면서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또 그 없는 것에서 그 인테리어 회사 관계자들에게 어쨌든 들어가야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줄 모르면 이제 말짱 꽝이죠. 그쵸, 네. 그쵸. 그건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그쵸. 삶의 지혜인데 그게 진짜 중요하죠. 자기 어필. 저는 그걸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를 갖고 있으면 약간 한 7, 8인 것처럼 잘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자기 어필을 잘하는. 그게 제가 이렇게 뭐 인테리어 사업하고 이러기 전에 저도 다른 사람 밑에서도 일하고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거기 있던 대표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너는 참 자기 어필을 잘해. 너가 가진 것보다 참 자기 어필을 잘해.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걸도 확실히 주저하지 않고 이제 도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맞아요. 좀 이렇게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또 모집 공고를 예를 들어서 올리게 되면 뭐 저희는 꼭 경력직 위주로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사실은 좀 너무 경력이 많은 사람을 좀 그렇게 그거보다는 좀 신입 사원들 내지 뭐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너무 이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또 자기의 방향성이 명확하다 보니까 또 저희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랑 달라버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와갖고 저희 회사의 방향성을 잘 따라오는 게 회사 입장에서 더 좋고, 그래가지고 관리도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 모집공 올려도 또 이렇게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또 이렇게 이력서 정성스럽게 넣어주시면은 또 같이 일해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또 여기 계신 두 분과 함께 협업해서 또 좋은 공간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회사는 정말 그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뭉쳐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오시면 분명히 재밌을 겁니다. 네. 재밌지. 우리 회사 진짜 재밌게 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 전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이래도 가서 별로 티 안 내려고 하는 편이고 제가 잘하고 있죠. 네. 제가 소위 막 지랄하는 그런 대표는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얘기 항상 대화로 잘 풀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요. 또 우리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면 좋을 이야기. 아까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분야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직업적인 매력이 뭐가 있을까? 일단 일반적인 사무 업무들도 물론 뭐 뻗어나갈 길이 많고 배울 게 많고 그랬었지만 인테리어는 내가 관심을 갖고 확장하고자 하면 그냥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한정이지 무한정. 뭐 그 공부할 수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이 그냥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해서 그런 게 또 좀 잘 맞고 네. 이렇게 새로운 거를 또 저희 회사는 아까 이제 대화 나눴다시피 막 주저한다기보다 항상 호기심을 갖고 대하는 회사이다 보니 또 제가 막 이렇게 뭐 귀를 쫑긋 세우다가 뭔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각자 다른 분들도 야 이런 거 좋더라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보여줬을 때
그런 거 보는 것도 참 너무 재밌고.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뭐 제 집 인테리어 뭐 20몇 평집 인테리어 한번 하고 30몇 평집 그리고 뭐 병원도 한번 해. 뭐 이런 시기였는데 나 혼자의 고뇌로 그냥 끝났다면 이제 그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면 뭐 나 홀로 회사가 아닌 이상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와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지 가끔은 이제 행복한 거죠. 막 친구들하고 어떻게 뭐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저기가 뭐 또 잘 이제 뭐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애여도 뭐 그렇게 깊게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오래 얘기하기 힘든데 이제 저희는 밤늦게까지 막 얘기도 인테리어 얘기 막 그냥 하루 쟁쟁이를 하다가 하니까 아예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아니면 인테리어 어떤 회사의 일원이 됐을 때 내가 나 혼자만 인테리어 좋아하던 사람과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차이가 좀 컸어요. 네. 그래서 저는 회식 자리가 저희 또 막 무조건 술 마시러 이러고 안 오고 콜라 마실 사람 콜라 마시고 안 마실 사람 안 마시고 먹고 싶은 사람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보니 뭐 앉아서 그냥 둘러 앉아서 하루 종일 인테리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그래서 회식이 너무 재밌어요.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도 그러니까 술 안 드심에도 불구하고 회식 네. 자리를 항상 참여하고 끝까지 제 있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너는 술 안 마시는 애 중에 회식 제일 많이 가는 거야. 맨날 뭐 하냐 그러면 회식하고 있다는. 그렇죠. 우리가 뭐 제가 술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뭐 사무실에 나와서 그런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또 그 우리 일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적으로도 친밀감이 생겨야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유도하는 경우도 많고 맨날 일적으로 딱딱딱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내적으로도 친해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술 먹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식을 조금 줄였죠. 그러니까 이 회식이란 행위보다 그 안에서의 그 대화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에서 혼자 그냥 뭐 핀터레스트니 뭐 유튜브니 아니면 뭐 인테리어 잡지라든 뭐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너무 좋더라 해봤자 그냥 뭐 공유할 사람도 없고 뭐 어디 실현해볼 방법도 없고 지금은 뭔가 대단한 걸 봤을 때 아 저런 거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아니면은 뭔가 우리의 스타일이나 방향에 저거를 녹아낼 수 있는 건지 막 되게 다각도로 어떤 자료를 볼 때도 이렇게 침투할 수 있잖아요. 뜯어볼 수 있고 야 저긴 마감을 저거랑 저거 만나는 데를 저렇게 지네 이런 거를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냥 저 혼자 저의 취미로 인테리어를 좋아할 때는 그래서 정말 많이 이 세계에 뛰어들면서 뭐 이런 저희 같은 분위기의 회사가 많겠죠. 뭐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회사에 이제 만약에 운이 좋게 들어올 수 있다면 인테리어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더 큰 그런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말들은 사람들 오해하겠는데 돈보다도 막 이러니까 여기 돈 되게 적게 주나 막 저희 그런 회사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번에 그 개포 현장을 보면서 어떤 거를 느꼈었냐면 제가 사석에서는 이야기했었지만 과연 내가 이 현장을 맡아서 그 현장을 관리 감독해서 진행했다면 내가 이거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에게 의문점을 던져봤어요. 근데 제 결론은 나였으면 못했다요. 이게 난 뭐 예를 들어 제가 1인 회사라고 친다면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였으면 못했어요. 전화도 받아야 되지, 발주도 해야 되지, 도면도 그려야 되지, 고객 케어도 해야 되지, 또 반장님들이랑 소통도 해야 되지, 뭐 막 이러다 보면 이 현장은 그 시간에 진행되고 있잖아. 그럼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했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맨날 다 뜯을 수는 없잖아. 크리티컬한 건 뜯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이 수많은 디테일이 있는 이 현장을 내가 쳤다면 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준 주임님이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현장 감리에 그래도 좀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 회사에서 케어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일들은 또 회사 사무실 내에서 또 준비가 돼가고 있고, 원래는 나였으면 난 그것까지 같이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도면하고 고객 소통하는 것들은 또 준호 팀장님이 디자인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분업이 돼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좀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급의 인테리어는 회사 정도에서는 할 수 있겠구나. 뭐 1, 2인 기업이 이거를 할 수 있진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못했을 테니까. 예. 지금 이게 우리 회사급이 돼서 이게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 지금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다 열심히 하니까 저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또 나름 열심히 하고 또 다 나름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저런 것도 만들어냈고,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이 팟캐스트 영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마 개포 아니 다른 데 것도 안 올라온 것들 있구나. 언제 올라오려나? 한 2달 뒤? 뭐 그때쯤 예. 그 영상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그것들 올라올 텐데 그 현장 진짜 이 팟캐스트 본 시청자분들 그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 이 2명을 갈아 넣어서 만든 현장이어가지고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예, 진짜. 예. 그래서 너무 잘 나온 현장입니다. 그 현장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꾸 원래 이 팟캐스트가 되게 재밌는 게요. 얘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졸라 빠져. 예, 계속. 예. 근데 그래도 그 이야기들은 어쨌든 계속 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특히나 우리 이 팟캐스트는 다 인테리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다 재밌대. 그러니까 뭐 논리를 따지고 뭐 말을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를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인테리어 썰 푸는 거니까. 예. 좋아요. 또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냐? 무슨 얘기 했었죠? 지금 시간이 디프로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매력을 제가 좀 2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하나는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는 그냥 직업 자체의 그 매력적인 걸로 봤을 때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를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라는 건 모든 사업의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뭐 카페를 하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상점을 열든 무언가를 하든 간에 결국엔 인테리어를 하고 그 공간을 꾸민단 말이죠. 그 베이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인테리어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엄청난 큰 직업적인 매력이 그 점이 엄청난 그 사업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가 첫 번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2번째는 인테리어는 진짜 너무 깊은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점장, 방탈출 카페 점장으로 일했다고 했을 때, 그 점장의 업무는 제가 1년 일하고 2년 일하고 했을 때 그 이상 넘어가면 제가 몇 년을 일하든 그냥 소위 고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이제 똑같아요, 하는 일이. 근데 인테리어는 계속 변화하고 자재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시공법들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깊고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가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이 그냥 끝이 보인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내가 앞으로 쭉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딱 그 기억이 나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인테리어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끝이 없는 배움이 있고 보람도 아주 확실하게 딱 그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의 보람도 딱 확실하게 오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다 기본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리뷰 영상이나 어딘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테리어를
꿈꾸는 단계에서는 처음 시작은 힘든데 그냥 내가 관심만 있다면 그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갖고 대면대면하게 보내기보다는 관심을 항상 갖고 뭔가 그 안에서 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도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항상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력을 조금씩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을 쫓기보다는 하루하루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뭔가 되게 삶이 더 충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하루하루를 잘 채워나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에 다다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 네.